2021-2022 시즌 여자배구 정규리그에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며 시즌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여자배구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커지며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여자 배구계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해외 활동을 끝내고 국내 복귀 시 감행한 페이컷이 화두에 오르며 김연경과는 너무도 다른 양효진의 페이컷 감행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겼고 해명을 했음에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서 2020-2021 시즌부터 팀 연봉 총액 상한제라고 불리우는 셀러리캡 제도로 여자 배구는 각 팀별 23억 원 이하로 선수단을 구성해야만 하고 한 선수당 최대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팀 연봉 총액 상한제, 이른바 셀러리캡 도입을 했었고, 이 때문에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복귀를 하며 흥국생명이 다른 선수들과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하는 파격적인 자진 연봉 삭감, 즉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페이컷을 감행하고 국내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흥국생명과 계약을 한 이재영, 이다영이 있는 상황에서 김연경이 스스로 몸값을 낮춰가며 흥국생명에 합류를 하여 한국배구연맹이 셀러리캡 제도를 만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셀러리캡은 특정 팀이 실력 있는 선수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며 리그 전력 평준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김연경이 감행한 페이컷으로 인해 리그의 균형이 깨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김연경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여겼던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수로서의 감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김연경은 국내 복귀 시 흥국생명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페이컷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하며 페이컷을 감행한 양효진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현대건설에서 연봉 최고액인 7억 원을 받았던 양효진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며 F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지만 15년간 활동했던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하며 무려 2억 원을 낮춘 5억 원으로 페이컷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김연경이 감행한 페이컷과는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여자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소속 선수들의 연봉 인상이 예상되었고 FA 대상이 되는 팀의 주축 선수 양효진, 고예림, 이나연, 김주아까지 잡기에 셀러리캡이라는 제도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양효진의 페이컷 감행으로 현대건설은 모두와의 재계약이 가능했고 이전 시즌 전력 그대로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배구연맹의 리그 전력 평준화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물론 전력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단과 배구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난 여론이 생기자 양효진은 최고 대우를 해줬던 구단이라 현대건설 잔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데뷔 때부터 뛰어왔던 팀에서 은퇴 전 꼭 우승컵을 들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며 페이컷 감행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효진의 잦은 연봉 삭감으로 인해 다음 시즌에도 현대건설은 최고의 전력이 유지되는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이후 배구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편 여자 배구계가 들썩이며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하여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적한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였던 세터 이다영은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입단하여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르고 소속 구단인 PAOK가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동시에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계약 종료가 되는 이다영과 이재영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이적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었는데요. 그리스 구단에 입단했을 당시 이재영은 한화로 약 8,200만 원, 이다영은 한화로 약 4,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졌을 만큼 그리스 구단 측에서는 이재영에게 거는 기대와 실력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이 입단한 지 한 달여 만에 무릎 부상, 악화로 시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그리스 구단과의 인연이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다영은 입단과 동시에 데뷔 무대를 치르며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었고 타구단에서도 이다영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다영과 이재영은 당초 PAOK 구단과 한 시즌 계약을 하였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여러 해외 구단과 국내 구단이 이다영과 이재영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음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다영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주전 선수임에도 벤치를 지키게 되었고 이는 현재 PAOK 구단의 감독인 마르코 감독이 이적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선수인 이다영보다 그리스 출신인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팀의 안정을 위한 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수로서 실력이 있음에도 벤치를 지키는 횟수가 많은 구단과의 재계약보다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타 구단으로의 이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루마니아 구단에서 이다영에게 높은 연봉을 제안하며 이다영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다영 측 또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해져 이다영의 루마니아 이적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는 듯합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 두 사람은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하였었고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팀 내 불화설과 학폭 논란을 시작으로 그들을 믿던 팬들까지 돌아서며 사실상 국내에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이다영과 이재영이 당시 소속 구단이었던 흥국생명 측에조차 비난 여론으로 인해 결국 선수 등록을 포기하며 두 사람을 방출하였고 이다영과 이재영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된 인터뷰와 이다영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언론과 팬들은 두 사람을 거세게 비난하였고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배구 선수로서의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하여 해외 이적을 추진하였고 그리스 구단의 입단이 확정되며 해외로 갔을 당시에만 해도 언론은 물론 많은 국내외 배구 팬들은 이들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리스 구단과의 계약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다영을 영입하기 위해 여러 해외 구단들이 영입 제의를 하며 국내 구단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구단들이 이다영과 이재영을 영입하게 되면 그 이후 생기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의 국내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팬들은 지금이라도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국내 리그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